안녕하세요. 얼른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모두 다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해 동안 또 감사했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테슬라 주가 흐름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의 입장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해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수백 개의 차트를 갖다가 샅샅이 뒤지는 시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뭐 기술적인 분석가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목록을 작성할 때 장기적인 지면을 돌파하고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면서 하락 위험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험, 그런 보상 지표를 가진 차트를 선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좀 위험 보상이 많은 것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대비 위험은 적고 보상은 많은 거. 그래서 선호하고 있는 또 다른 카테고리인 턴어라운드 주식은 일단 제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턴어라운드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은 바닥을 치고 장기 하락 추세를 깨뜨리면서 반등 가능성이 큰 종목. 자, 그런 종목보다 뭐 신고가 같은 올라가려는 그런 종목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를 보고서 저절로 몸서리가 젖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장 일단은 차트상에서 좋게 보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어떤 주식이나 기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의견을 쏟아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끊임없이 거론되는 기업 가치 평가 문제든 연봉을 둘러싼 논쟁이든 모두 다가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근본적으로 테슬라 주식은 자동차 판매량 그리고 전기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들. 자, 물론 옛날에는 있었지 지금은 이제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무시하고 미래에다가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자, 로봇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의 지속적인 성장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뒤에는 머스크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론 머스크만큼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CEO는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워싱턴의 소동이 끝난 후에는 아무래도 자신이 받을 보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서 좋아하던 시달 간에 주주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더욱더 훨씬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아무리 토론해도 소용이 없는데, 자, 기술적 분석가로서는 자기는 매매 과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이런 것들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시간대에서 걸쳐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매력적인 위험 보상 사항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초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은 지금 미래에다 집중하면서 차트를 보니까 제대로 된 위험 보상 상황에서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특성에 있어서 이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이 두 가지를 갖다 돌파하면서 위에서 일단은 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폭 상승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의 저항선은 새로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명확한 하락 위험 보호 장치를 제공해 준다. 자, 요거 자체가 아무래도 지지가 되니까 요 밑으로 일단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험 보상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밑으로 꺾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 보상 대비해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RSI라든지 MACD 이 두 가지 모멘텀 지수 모두 다가 매수 신호를 보이면서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RSI가 이거니까 지금 상승 중에 있다는 것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이란지 MACD가 상승으로 돌아 나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 나갈 때 주가 자체는 좀 올라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오실레이터가 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보조 지표는. 근데 보조 지표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모습 속에서 여기가 아무래도 420불대, 여기는 아무래도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5년간의 주간 차트입니다. 5년간의 주간 차트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일한 핵심 기술적인 테마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가들이 선호하는 상승 신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 라인대 있죠. 요 라인대라든지 요 라인대도 거의 고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대가 가장 일단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위험 보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모멘텀 지표 모두 대선 이후에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나타났던 극단적인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시금 말해서 모멘텀 돌파가 발생했으면서 420불대 근처에서는 기존 저항선에서 하락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 라인대가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려온다면 420불대까지 정도는 내려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 다음 추세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상승으로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는 일단 10년 동안에 일단은 테슬라의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이어진 역사적인 급등 이후에 나타난 거대한 조정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조정이 되고 있는데 컵앤핸들 패턴이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다. 컵앤핸들 패턴 요겁니다. 컵이죠. 이게 컵이고 요게 컵이고 요게 일단은 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컵앤핸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길게 보면 요런 거죠. 요렇게 돼서 컵, 그 다음에 핸들 요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컵앤핸들이 요렇게 보여도 되고 요렇게 보셔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컵앤핸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중에 있다. 컵앤핸들이 나타났을 땐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패턴은 상당히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패턴을 돌파할 경우는 $600까지 상당한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또한 패턴이 실패할 경우는 하락 위험을 제한할 지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라인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420불대가 위험 보상 라인이고 위험 대비 보상되는 거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험과 보상은 무엇을 뜻하느냐? 전직 트레이더로서 하락 위험 관리는 거래 담당자 개인의 몫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기 경험상 $420 수준은 상황이 복잡해지고 이 거래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지점이다. 자, 그래서 말해서 한 13%의 하락 위험을 의미하고 있다. 만약 가격이 그 수준까지 하락한다면은 자기 분석은 무의미해지고 다시금 시도해야 된다. 그래서 420불도 깨고 내려가면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보상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상승 목표가가 하락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은 상승이 훨씬 더 하락보다는 큰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여러 시간대에서 강한 모멘텀, 상대 강도 상승이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600 영역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25% 이상의 상승 여력을 의미하고 있다. 저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강력한 상승세를 기대한 기술적 분석가에게 테슬라 차트는 엄청난 상승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차트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 움직일 때 지금 이제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ETF 있죠. 그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테슬라 유입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유입량. 그래서 레버리지인지 인버스 ETF 요거는 필요로 하는데 대략 한 2억 1,7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테슬라 자체가 아무래도 1% 지금 이제 변동할 때마다 자,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금액 자체가. 그런데 지난주를 본다면 대략 한 700밀리언 정도가 아무래도 더 많이 늘어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많다는 겁니다. 테슬라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다. 뭐 인버스를 하든 ETF 뭐 3배짜리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는 곳이 현재 테슬라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엔비디아를 볼 것 같으면 엔비디아는 지금 모습에서 131밀리언 정도가 지금 1% 움직일 때마다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2억 1,700만 달러니까 테슬라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주보다는 한 9밀리언 정도 900만 달러가 좀 들어왔다. 자, 그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나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움직인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12월 19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12월 19일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 있죠. 이거는 총 자산 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운용 자산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에서 운용 자산인데 테슬라가 8,871, 그다음 엔비디아가 5,900, 그다음 팔란티아가 1,400, 그다음 메타가 1,300, 그다음에 구글이 1,100 이렇게 되고 있죠. 그만큼 테슬라의 운용 자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 테슬라에 가장 포커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전체 ETF 레버리지 자금 유입은 좀 반등을 했는데 상위 4개 종목별의 레버리지 ETF는 모두 자산 운용이 좀 감소됐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가장 큰 규모인 테슬라가는 ETF가 2억 달러는 감소했지만은 2주 전에 16억 달러가 증가한 후에 감소폭으로 여전히 8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일단은 문제가 없다.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 ETF의 움직임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를 가늠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많을수록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투자들이 이러한 ETF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고위험 ETF로 간주되고 있다. 테슬라에 몰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3배짜리, 2배짜리 것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위험 선호도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레버리지 ETF의 운용자산 AUM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는 하락세 이후에 좀 반등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연중 최전점보다는 최고점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S&P 500이고 요거 자체는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일단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쓰면서 좀 위험을 많이 감수하고 있다. 지금 이제 감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장이 뭐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만약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또 많이 사람들이 또 아픔을 또 당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뜨겁다. 자,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의 상위 종목 보시게 되면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알파벳, 그 다음에 애플, 아이온큐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것이 모습 속에서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전부 2배짜리, 3배짜리 이런 것들은 조심하자.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ETF를 하실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은 테슬라다. 이렇게 이건 본주입니다. 본주. 이건 본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는 마찬가지로 일단 테슬라 2배짜리다. TSLL 2배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2배짜리하고 1배짜리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겠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본주 있죠. 자, 본주는 지금 470불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주는. 자, 그런데 지금 테슬라 2배짜리를 보시게 되면 2배짜리는 올라간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고점에서 아직까지 부딪히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자체 움직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함에 있어서 계산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게 먼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많이 올라갔는데 결론적으로 얘 2배짜리면 얘도 더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안 올라가 있다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일단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이 먹는 폭이 이게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게 2배로 아니 항상 2배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조심해서 우리가 운용을 하셔야 되겠고 자, 아무래도 일단 이렇게 ETF를 하실 때는 이런 점을 다 감안하셔서 항상 기초자산보다도 조금씩 변동폭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해서 거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지 자너라키스라는 사람인데 캐나콜드에 일하고 있고 별이 4개짜리입니다.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한 2,000명 정도 하니까 20% 하니까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석세스 레이트는 40%고 에버리지 리턴은 한 7.5%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테슬라 바이든급을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주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한 캠코더 같은 경우에 있어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갖다가 482달러에서 551달러로서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5년도 4분기에 차량의 인도량 예상치가 하향 조정되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기차 시장의 재조정 자체가 더욱더 견고하고 매력적인 장기 수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거 가지고 주가가 안 가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동시에 신흥시장의 전기차 보급률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을 넘어서서 테슬라의 단연간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해서 빨리 퍼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풀스랩 드라이빙의 기술력 발전, 2020년도의 대규모 로보택시 도입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최근에 승인된 머스크의 CEO 보상 패키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자율주행 AI 분야의 주요 플랫폼의 이정표를 통합하면서 장기적인 가치 창출,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동기부여가 되니까 주가 상승에 더욱더 많은 여력이 있겠죠. 또한 2010년도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의 프로그램 관련된 추가 소식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비자동차 사업 부분의 수익 창출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지금 인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무의미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긍정적인 요인들을 단기적인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갖다가 상쇄하고 가치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 4분기 차량 인도량 예상치가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갖다가 482에서 551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가치평가를 했던 이유는 어떻게 했냐면은 M7 기업들이 2028년도 EPS가 21배 거래되고 있는데 2028년도 예상의 EPS는 11.98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다가 한 46배 정도의 기존의 42배인데 46배 정도의 멀티플을 적용했다면
$551 정도가 산출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11에다가 지금 이제 46배 정도를 곱해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5년도 4분기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특히 에너지, 그 다음에 저장과 관련된 장기 모델의 여러 측면에서 업데이트하면서 전반적인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로봇, 자율주행, 에너지 저장, 지속 가능한 풍요 같은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세대적인 성장 기회, 이런 최근에 개선된 미국의 시장 구조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2배가 넘는 멀티플은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배가 넘는다는 말은 지금 볼 수 있어 한 21배 정도를 받는데 46배 정도를 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멀티플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래서 2028년도 예상치에 반영된 운영 계산을 감안해 볼 때는 오차 범위는 매우 좋다. 충분히 이 가격대에 갈 수 있다. 즉 말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금 $482에서 $551로서 갈 수 있는 것이 2026년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조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모습 속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2028년도 걸 지금 땡겨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11.98를 갖다 EPS가 이때는 창출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5.49죠. 그 2배 이상을 갖다가 더 가능하다. 그것이 2028년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해서 지금 몇 배수 주냐면 46배수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요 곱해 주게 되면 아까 그 가격대가 나옵니다. 551불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시게 되면 이건 11.98에다가 곱하기 해서 46배수 해주니까 요 가격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정말로 지금 요 예측치가 보시게 되면 EPS 예측치가 2028년도가 5.48입니다. 근데 과연 11.98이 나오느냐, 이것이 일단 관건이고, 자, 그 다음 또 2020년도죠, 지금이. 근데 지금 이제 초창기인데 2027년도 걸 땡겨온 게 아니고 2028년도 걸 땡겨와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단은 좀 먼 미래 거를 땡겨왔다는 것들. 자,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2030년도가 11.35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 일단 가치평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이익이 이 정도 2028년도 되면은 30년도께 EPS가 이 정도로 뛰어오르게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더 훨씬 더 빠른 EPS. 요 내용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풀셀프 드라이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되면서 로보택시의 수익력이 빨리금 창출이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지금 이제 계산해서 나왔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배수는. 그런데 과연 EPS가 이렇게 증가가 되는지 이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하시면서 따라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